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온다는 말에 집 근처 식당으로 갔더니 동생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오면 되는데 왜 밖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야? 내가 밖에서 기다린다고 하니까 형부가 이상하게 생각 안 했어? 이상하게 생각할 게 뭐가 있어. 근데 무슨 일인데 밖에서 만나자고 한 거야? 그게 사실 나도 언니한테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언니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그날따라 동생이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는 모습에 걱정 섞인 눈으로 동생을 바라봤는데요. 동생이 크게 숨을 내쉬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엄마가 언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 엄마가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혹시 사돈 어르신 두 분한테 무슨 말 들은 거 없어? 우리 시부모님한테 무슨 말을 들어? 동생 입에서 시부모님과 엄마가 함께 거론되고 있었기에 혼돈으로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눈만 깜빡이고 있자 동생이 대답했어요. 내가 엄마한테 듣자 하니까 사돈 어르신 두 분이 엄마랑 이모가 살고 있는 집이 멋지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다면서. 시부모님 두 분도 나중에 지방에다 집 짓고 사시는 게 꿈이다 보니까 칭찬을 많이 하시긴 했지.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엄마 입장에서는 두 분이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시다 보니 고마운 마음에 엄마가 놀러 오시라고 인사차 말을 했다더라고. 그 얘긴 시어머님께 들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왜? 아니, 엄마가 그렇게 말한 건 한국 사람들 인사치레 그런 거잖아. 한마디로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런 의미라는 거지. 그렇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겠지. 근데 두 분이 집에 너무 자주 내려오신다나 봐. 뭐? 우리 시부모님이 엄마랑 이모 집에 자주 내려오신다고? 난 두 분한테 그런 소리 들은 적 한 번도 없었는데?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나도 처음에 들었을 때 내 귀를 의심했다니까. 근데 저번 달에만 벌써 4번인가 내려오셨고 이번 달에도 2번이나 내려오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언니도 알다시피 엄마랑 이모는 요양을 하기 위해서 그 시골로 내려갔던 거잖아. 우리 집 사연을 두 분도 잘 아실 텐데 그렇게 자주 내려가시는 건 예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시부모님 행동이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동생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집 사연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외가가족은 삼형제로 외삼촌과 이모가 계신데요. 운명의 장난이었던 것인지 엄마와 이모 두 분 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아빠는 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뒤 돌아가셨지만 이모부는 훨씬 일찍 돌아가셨다 보니 이모가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나 중에도 아빠가 돌아가신 뒤 이모가 본가에서 엄마와 함께 살다시피 하면서 엄마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는 이모에게 많이 고마워했고 이모가 엄마에게 늘 말을 하곤 했어요. 언니도 알다시피 그이 고향에 집이랑 밭도 조금 있잖아. 애들 결혼시키고 나면 언니랑 나랑 같이 내려가서 텃밭이나 가꾸면서 유유자적하면서 같이 살자. 하긴 자식들한테 짐 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그럼 내려가기 전에 집을 새로 지을까? TV 드라마에서 보니까 별장같이 벽난로도 설치해놓고 그렇던데 우리도 이것저것 멋들어지게 꾸미고 살아보자. 그럼 좋지. 밭도 꽤 넓다 보니까 이것저것 심어서 유기농으로 먹으면 참 좋을 거야. 그 뒤부터 두 분은 이모부 고향 마을로 내려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모부 부모님이 사시던 집으로 비록 시골이긴 했지만 집터도 넓은 편이고 앞이 탁 트여서 살기 아주 좋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집 근처에 밭도 같이 있다 보니까 소소하게 채소도 키울 수 있다며 내려가서 살 생각에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시골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집을 어떻게 지을지 고심하고 또 고심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건강하기만 하던 이모가 암에 걸리셨거든요. 물론 이모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지만 엄마 또한 충격으로 알아눕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천운이었던 것은 위암 초기였다 보니 의사는 이모가 잘 치료만 받으면 완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의사의 한마디에 엄마는 힘을 내서 이모의 병간호를 자처했고 이모는 스스로 항암 치료까지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의사가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말에 두 분은 서둘러서 이모부 고향인 시골 마을로 내려갔어요. 물론 내려가기 전에 두 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멋진 집을 지었습니다. TV 드라마에 나오는 으리으리한 집은 아니었지만 단단하고 아담한 누가 보더라도 예쁜 그런 집이었습니다. 집이 완성되자마자 두 분이 시골 마을로 내려가셨고 어느 날은 시부모님께서 완성된 집 사진을 보며 감탄하셨어요. 집이 아담한 게 참 예쁘네. 엄마랑 이모가 신경을 많이 썼는데 다행히 집이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돈 건강이 좋아지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초기에 발견되다 보니 예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요양 겸 공기 좋은 시골 마을에서 살게 돼서 다행이죠 뭐. 전에도 말했다시피 우리도 이런 시골에 전원주택 짓고 사는 게 꿈이잖니. 언제 한번 구경을 가봐도 될까? 그럼 사돈 두 분이 좀 불편하시겠지? 시어머님이 흘끔흘끔 눈치를 살펴왔습니다. 시부모님과 엄마 사이가 나쁜 편도 아니었기에 저도 흔쾌히 같이 놀러 가자고 말을 꺼냈어요. 그럼 저희 내려갈 때 같이 가실까요? 제가 엄마한테 미리 말해 놓을게요. 정말 그래도 괜찮겠니? 그럼요. 가서 숯불에 삼겹살도 구워 먹고 재밌게 놀다 와요. 집 근처에 계곡도 있어서 발 담그고 놀다 오면 좋을 거예요. 근처에 계곡도 있어? 네, 들어보니까 현지인들만 아는 계곡이 있다는데 물도 맑아서 쉬다 오기 딱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재미있겠구나. 시어머님의 양손을 마주쥐고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우리는 다 같이 엄마와 이모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요. 내려갔더니 마당 한 구석에 있는 가마솥에서 삼계탕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냄새에 군침이 고이면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가마솥을 보자마자 시어머님이 다가가 외쳤습니다. 설마 이 가마솥에다가 음식을 하신 거예요? 냄새를 맡아보니 삼계탕 냄새네요. 이 가마솥에 삼계탕을 끓여 먹으면 아주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이제 다 데워가니까 평상에 잠시만 앉아 계세요. 여름이라도 바람이 솔솔 불어서 시원할 거예요. 저희도 뭘 좀 도와드릴게요. 아닙니다. 이미 준비가 다 돼서 두 분은 맛있게 드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엄마와 시어머님이 시종일관 미소를 머금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잠시 후 엄마가 가마솥에 있던 삼계탕을 꺼내왔고 신선한 채소 반찬과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 날은 근처 계곡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올라간다고 하자 엄마가 시부모님에게 채소 등을 잔뜩 싸드리며 다시 놀러 오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인사치레였기에 그 뒤에도 시부모님이 자주 놀러 갔다는 말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제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로 우리 시부모님이 자주 내려가셨단 말이야? 글쎄 그랬다니까. 처음에는 엄마도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했다는데 이제는 슬슬 신경이 쓰이시나 보더라고. 물론 두 분이 식사를 안 하고 그냥 가신다고 하신다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냥 가시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식사까지 꼬박꼬박 챙겨드렸다나 봐. 근데 더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 말이야. 잠시 동생이 맥주를 한 잔 들이키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두 분이 얘기도 없이 내려오셨던 것 같은데 마을을 돌아다니시다가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올라가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안 사돈 어르신께 연락을 해서 물어봤다는데 두 분은 절대로 내려간 적이 없다고 했다나 봐. 엄마가 잘못 본 거 아닐까?
엄마랑 이모가 같이 봤다고 하는데 설마 잘못 볼 리가 있겠어? 걸음걸이까지 사돈어르신이라고 하던데. 우리 시부모님 그렇게 경우 없는 분들 아니시거든. 그러다 보니까 난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네. 그동안은 나도 사돈어르신 두 분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 그치만 엄마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지금 엄마가 가장 걱정을 하는 게 있는데 말이야? 무슨 걱정인데? 혹시나 두 분이 그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사신다고 할까봐 걱정이 태산인가 보더라고. 뭐? 우리 시부모님이 거기에 집을 짓는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오버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서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조사하고 다녔겠어? 거기다 동네 이장인 가는 사람이랑은 심각하게 이야기도 했다더라고. 언니도 알다시피 그 동네가 워낙 조용하고 텃세 그런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지. 설마 그런 건 아닐 거야. 우선은 내가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 제가 걱정하지 말라며 동생을 안심시켰지만 동생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조용히 물었어요. 처제 집에 들렀다 가라고 하지 그랬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저기 자기도 모르고 있었지. 모르다니? 뭘 몰라?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엄마가 계신 동네에 자주 내려가셨던 모양이더라고. 엄마 아버지가 거기를 자주 가셨다고?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소연이가 와서 말해주더라고. 그러다 보니 엄마랑 이모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신 모양이야. 좋은 소리가 아니었던지라 제가 남편 눈치를 살피고 있었는데요. 남편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다시 입을 뗐어요. 이상하다. 그런 소리 들은 적 없었는데. 그러게 말이야. 나도 좀 이상하더라고. 내일 엄마한테 전화해서 자세히 물어볼 테니까 자기는 우선 기다리고 있어봐. 제 말에 남편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소연이가 그러는데 우리 시부모님이 그 동네에 자주 내려가셨다며. 어? 들었구나. 그럼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혹시나 오해라도 생길까 싶어서 얘기 못하고 있었는데 소연이가 내려왔길래 내려온 김에 말 꺼내본 것뿐이야. 근데 시부모님이 내려와서 그냥 식사만 하고 가신 거야? 동네를 둘러보기도 했고 멀리서 보니 이장이랑 심각하게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돈 두 분이 자주 내려오신 뒤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피하는 것 같더라고. 정말? 아무래도 여기 사람들이랑 네 이모랑은 알던 사이잖아. 그러다 보니 텃세도 없고 그랬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를 좀 피하는 느낌도 들고 그렇더라고. 혹시나 사돈 두 분이 우리에 대해 이상한 얘기를 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 절대 그럴 분들이 아닌 거 엄마도 잘 알잖아. 요즘 들어서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렇지. 사실 전에 우리가 이사 들어오면 이장이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했거든. 근데 그 뒤 아무런 말도 없길래 내가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별일 아니라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 이장님이 엄마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단 말이야? 그랬다니까. 그러니 내 입장에서는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암튼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알았어. 그럼 내가 한번 잘 알아볼게. 네가 뭘 알아본다는 거야. 시부모님한테 이유를 여쭤봐야 할 거 아냐. 혹시나 사돈 두 분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걱정이 된다. 내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난 뒤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를 해봤는데요. 남편도 많이 놀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고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물었어요. 그동안 처가댁에 정말로 자주 가셨던 거예요? 사돈이 말씀하셨나 보구나. 왜 그렇게 자주 가신 거예요? 남편이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시부모님 두 분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손사래를 치면서 대답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우리도 집 짓고 살고 싶다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알아보러 다녔던 것뿐이야. 이모님 요양 때문에 내려가신 건데
두 분이 자주 내려가시면 장모님이랑 이모님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렇지. 우리가 자주 가면 불편하시긴 하겠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주 내려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딱 잘라 말을 하자 두 분이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엄마, 요즘 시부모님 안 내려오시지? 요즘 안 내려오신 지 한참 됐어. 근데 나 때문에 두 분이 기분 많이 나빴을 텐데 어떡한다니?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럼 네가 잘 좀 말씀드려. 엄마가 다시 한번 당부를 했습니다. 그 뒤 시부모님은 두 번 다시 내려가지 않았고 한동안 평화로운 시간을 지냈는데요. 한 3달 정도가 지나가던 어느 날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이번 주 주말에 시간 괜찮아? 시간은 괜찮은데 무슨 일 있는 거야? 다른 게 아니고 본가에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방금 이모한테 전화가 왔는데 뭔 일이 생긴 모양이야. 뭔 일이 생기다니? 또 무슨 일이 생겨? 자세한 얘기는 안 하시는데 이장이란 사람이 돌변을 했다나 뭐래나 그러더라고. 이장님 좋은 분이라며.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모가 많이 놀란 목소리로 전화를 한 거 보니까 형부도 같이 내려가야 할 것 같아. 동생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고 며칠 뒤 다 함께 친정으로 내려갔는데요. 식사를 하고 난 뒤 이모가 엄마 옆구리를 쿡쿡 찔렀고 엄마가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좀 생겼는데 말이야. 문제라니? 무슨 문제가 생겨? 얼마 전에 이장이 찾아와서 이 동네로 이사를 왔으니 마을 발전기금을 내야 한다고 하지 뭐니. 마을 발전기금? 그게 뭔데? 이 마을에 살러 오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발전기금을 냈다고 하더라고. 얼마를 내라고 하는데? 500만 원을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더라니까. 뭐? 500만 원?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저뿐만 아니라 다들 놀란 채 엄마와 이모를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이상하다는 듯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참 이상한 게 우리가 여기 내려온 지 벌써 반년이 넘었잖아. 근데 그동안 아무 소리도 없다가 갑자기 이러는 게 이상하지 않니? 이장님은 뭐라고 하는데? 저 밑에 집은 여기 내려올 때 1,000만 원을 냈다고 하면서 우리는 많이 깎아준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그게 터세라고 하길래 내가 그렇게 큰 금액은 못 내겠다고 했거든. 근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이상한 일이라니? 제 물음에 엄마가 있었던 일을 말해줬는데요. 어느 날 이장이 찾아와서 조용히 묻더랍니다. 요즘은 여기 사돈이 자주 안 내려오나 보네요. 사돈집에 자주 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자주 안 내려오실 겁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시부모님이 동네 사람들을 귀찮게 했다는 생각을 했기에 이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시부모님이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했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이장이 반색을 하더랍니다. 그렇죠. 사돈 직원이 보통 어려운 사이가 아닌데 막 드나드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기다 동생분 요양차 내려왔는데 사돈이 계속 집에 오는 건 경우가 없는 행동이죠. 아무래도 불편하긴 했죠. 이장이 워낙 반색을 했던지라 엄마도 아무 생각 없이 맞장구를 쳐줬다는데요. 이장이 아주 기쁜 표정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또다시 이장이 찾아왔다네요. 저기, 전에 이사 오시면 진지하게 상의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잖아도 왜 말씀이 없으신가 했습니다. 사실 벌써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동생분 요양차 내려왔다고 하시길래 두 분이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마을이 인심 좋고 살기 좋은 마을이거든요. 그럼요. 아주 살기 좋은 마을이죠. 그래서 말인데 우리 마을에 자리 잡고 살려면
마을 발전기금이라는 걸 내야 합니다. 마을 발전기금이요? 저 밑에 집 사람들도 5년 전에 귀촌을 했는데 그때 당시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씩이나 냈습니다. 1,000만 원이요?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고 우리도 양심이 있는데 동생분 요양차 내려오신 분들에게 1,000만 원씩 받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서 상의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으로 결정이 났으니까 마을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골은 도시와는 달라서 주민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면 사는 게 지옥이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딱 500만 원만 내면 앞으로 맘 편히 살 수 있는 거니까 나쁠 거 없잖아요. 이장이 마을 발전기금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구구절절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에서 듣고 있던 이모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네요. 아니 이장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서울에서 살긴 했지만 여기가 우리 시부모님 고향인데 마을 발전기금을 내라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반값 할인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생판 모르는 남이 내려오면 1,000만 원씩 내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그 돈 못 냅니다. 1, 20만 원도 아니고 내 땅에 내 집 짓고 산다는데 우리가 그 큰 돈을 왜 내야 합니까? 서울에서만 살아서 잘 모르시나 본데 요즘 시골은 다들 그래요. 발전기금을 안 내도 상관은 없지만 그런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시골 사람들이 순박하고 착하지만 한 번 화나면 아주 무섭거든요.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은 누가 협박을 했다고 그래요. 이장으로서 현실을 말해준 것뿐이지. 아무튼 나는 전달했으니까 선택은 그쪽에서 하면 됩니다. 이장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유유히 시야에서 사라졌다네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이모를 설득했답니다. 우리 그냥 500만 원 주고 말자. 우리가 그 돈을 왜 줘야 하냐고. 지금 이장이 하는 짓이 텃세가 아니고 뭐겠어. 이러니 도시보다 시골이 더 무섭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 그동안 알고 지낸 시간이 얼마인데 나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해? 이모가 이를 악다물고는 절대 줄 수 없다고 했다는데요. 그 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우선 누군가 텃밭의 채소들을 몽땅 가져간 건 말할 것도 없었고 엄마와 이모가 외출로 돌아왔더니 또 누군가 마당 가마솥에 흙을 잔뜩 넣어두었는데 장독대 안까지 흙을 넣어뒀다고 하네요. 세상에나 이게 무슨 일이라니? 내가 이 인간들을 가만 안 놔둘 참이야. 뭘 어쩌려고 그래. 가서 따져 물어야 할 거 아니야. 그냥 돈 주고 말자. 엄마가 말렸지만 이모가 단숨에 이장 집으로 쫓아가서 따져 물었다네요. 이장님이 우리 집에 몰래 와서 그 난리를 쳐놓은 겁니까? 아니 다짜고짜 찾아와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허락도 없이 남의 텃밭에 들어와서 채소를 다 뜯어가고 장독대 안까지 난장판을 해놨던데 이장님이 그런 거죠?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습니까? 증거도 없으면서 내가 시골 사람이라고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그럼 인정하고 배상할 테니까. 이장이란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을 발전기금을 내라고요? 이딴 식으로 하는데 마을 발전기금을 낸다고 해도 마을이 발전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마을 발전기금을 낼 테니까 마을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기금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장부 가지고 와봐라 그 말입니다. 이모가 동네가 떠내려가라 소리를 지르자 이장이 안절부절 못한 채 맞받아 쳤답니다. 어디 외지인 주제에 동네 일에 왈가왈부하고 있어. 당신들한테 마을 발전기금 받을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 둘이 알아서 잘 살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좋게 말을 해줬는데도 못 알아듣더니만 어디 와서 행패야 행패가. 이장 말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일부 마을 주민들이 이장 편을 들면서 엄마랑 이모를 나무랐다네요. 그러면서 흥분할 대로 흥분한 그들이 싸움이라도 할 기세로 달려들었기에 엄마가 이모를 데리고 급히 집으로 들어왔다는데요.
집으로 들어가던 두 사람을 향해 밑에 집 할머니가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나도 처음에는 마을 발전기금 안 낸다고 버팅겼는데 텃세에 못 이겨서 그냥 냈거든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많을 테니까 문단속 잘하셔야 할 거예요. 문단속을 잘하라니요? 여자들만 있으니까 걱정돼서 드린 말씀이에요. 처음 왔을 때는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거야 그때는 눈치를 봤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우리 눈치를 안 본다는 건가요? 그럼 이제라도 돈을 내면 괜찮아질까요? 엄마가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아랫집 할머니를 바라보자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했답니다. 이미 늦었어요. 저 이장놈이 악질 중에 악질이다 보니까 한 번 눈밖에 나면 사람을 질리도록 힘들게 하거든요. 이제는 돈을 줘도 받지도 않을 거고 아마도 돈을 계속 올려 부를 겁니다. 암튼 문단속자라고 사태가 심각해진 것 같은데 그 사돈 양반한테 연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랫집 할머니가 사돈 양반이라는 말을 했지만 엄마랑 이모 둘 다 혼비백산에 있었던지라 그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말처럼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네요. 우선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밤새도록 집 주위에서 인기척이 난 건 말할 것도 없었고 동네 사람들이 다들 엄마와 이모를 피했다고 하네요. 어느 날은 외출 후 집에 돌아갔더니 창문이 깨져 있었고 집에 있던 금부치와 현금까지 전부 없어졌다는데요. 역시나 또다시 이장을 찾아가서 따져 물었지만 이장은 증거를 내놓으라며 한껏 비웃었답니다. 한동안 이야기를 하던 엄마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볼 때는 이장 패거리들이 그러는 게 확실해. 이장 패거리들이라니? 이 동네 사람들 전부가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이장 패거리들이 깡패처럼 그러고 다니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피하는 것 같고 말이야.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장 말처럼 증거가 있어야 신고를 하지. 그렇지 않아도 경찰에 신고하긴 했는데 동네에 CCTV도 없고 점도둑 같다면서 잡기 쉽지 않다는 말만 하다가 돌아가더라고. 무서워서 요즘은 텃밭에 채소도 못 먹고 있잖니. 혹시나 거기다 이상한 거라도 뿌렸을까봐 걱정돼서 먹을 수가 있어야지. 아무래도 우리가 귀촌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 요양이고 뭐고 다시 서울로 가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밤새도록 문을 두드려대고 인기척이 나는데 무서워서 문을 열 수가 있어야지. 엄마 말에 우리 모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그날 우리는 엄마와 이모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시부모님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정은이한테 들어보니까 사돈이 다시 서울로 올라오셨다며? 지금 사돈 처녀집에 계신 거니? 네, 시골 터세라는 걸 들어보긴 했는데 그렇게 무서운 건 줄을 진짜 몰랐어요. 시골 하면 정겹고 그럴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러게 내가 자주 내려가 봐야 한다고 했잖아. 시아버님의 분노에 찬 외침이 들렸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들어보니까 금부치랑 현금도 훔쳐갔다며.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잡기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답답한 생각이 들어 제가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순간 시아버님이 기가 막힌 말을 꺼내셨어요. 증거가 없긴 왜 없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 당장 다시 내려가자꾸나. 내가 처음부터 그 이장이란 인간 마음에 안 들었어. 이번 참에 콩밥 제대로 먹여줘야겠구나. 이장이 그랬다는 증거가 없어서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글쎄 증거가 없긴 왜 없어. 증거는 차고 넘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시아버님 말씀에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온 가족이 다시 시골집으로 내려갔는데요. 내려가자마자
시아버님이 집 구석구석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기 저거 보이지? 어디요? 어머, 저게 뭐예요? 뭐긴 뭐야. CCTV지. 네? CCTV요? 그럼 설마 아버님께서 설치하신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과 동생, 그리고 엄마와 이모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CCTV와 시아버님을 번갈아 가며 바라봤는데요. 그날 알고 봤더니 눈에 띄지 않게 현관 입구며 집 밖 곳곳에 시아버님이 CCTV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와 이모는 전혀 모르고 계셨던지라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근데 엄마랑 이모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 집들이 선물로 저희가 TV를 선물해 드렸잖아요. 그때 TV 설치 기사랑 비슷한 시간에 왔던 다른 사람이 사실은 CCTV 설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분께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맞는데 이 동네 이장이란 인간이랑 대화를 나눠보다 보니 보통 사악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혹시나 눈치 빠른 이장놈 귀에 들어갈까 싶어서 우리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돈 두 분을 속이려고 그랬던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사실 저도 귀촌하려고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요즘 시골 인심이 아주 무섭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걱정이 돼서 이래저래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때 이장을 만나러 다니신 것도 우리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두 분 요양하러 내려오신 건데 혹시나 스트레스 받으실까 싶어서 다니면서 제가 경고 아닌 경고를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가 자주 안 내려오니까 바로 본색을 드러낸 모양이네요. 이번 참에 참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참교육이라뇨? 저기 아랫집 어르신한테 들어보니 이 동네 사람들 대부분 이장을 별로 안 좋아하던데 이장 그것도 권력이라고 다들 무서워서 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참에 이장이 바뀌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날 들어보니 그동안 시부모님 두 분이 그 동네에 자주 내려갔던 이유가 이장의 동태를 살피고 엄마 이모가 시골 터세에 힘들어할까 싶어 어떡하든 도움을 주고 싶어 그랬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이 그 상황에서도 시아버님은 어떠한 동요도 하지 않은 채 일을 처리해 나가셨는데요. CCTV 자료를 경찰에 넘기고 수사 요청을 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 본격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CCTV에는 이장 일행들이 집안에 들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결국 이장의 오른팔인 청년회장이 겁에 질려 이실직고를 했고 나머지 사람들도 하나둘씩 자수를 했습니다. 얼마 뒤 시아버님이 더욱 기가 막힌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가 그때 이장한테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사람을 우습게 알아? 이런 식이면 나도 가만 못 있지. 그 이장이랑 측근 두 사람 집이 불법으로 지어졌다고 하길래 내가 관공서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로 불법으로 지어졌더구나. 한마디로 참 웃긴 인간들이라는 거야. 지들이 무슨 왕도 아니고 지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합법적인 내 땅에 내 집을 짓고 산다는데 돈을 내라 마라 그런 거잖아. 그때 그래서 내가 이장을 만나서 분명히 경고했거든. 당신 집이랑 몇몇 집이 불법으로 지어진 거 알고 있다. 하지만 한 동네에 살면서 서로 얼굴 붉힐 일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사돈 두 분한테 텃세 부리지 마라. 만약 약속 어기고 텃세 부리면 불법으로 지어진 거니까 신고할 거고 그럼 불법으로 지어진 집은 철거해야 할 거다. 내가 분명히 알아듣게 말을 했는데도 그동안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신고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거지. 그럼 진짜로 신고를 하신 거예요? 당연히 신고했지. 이런 악습은 끊어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어디서 못된 짓이란 짓은 다 배워서 이따위로 하고 있어.
거기다 그동안 악행들이 CCTV에 몽땅 찍혀서 감방 가야 할 거야. 시아버님 말에 어찌나 놀랐던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이장과 그 측근들을 참교육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장 눈치를 보며 살았던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동안 이장이 했던 짓들을 전부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마을 발전기금으로 돈을 받아서는 그 돈으로 유흥업소를 다닌 건 말할 것도 없었고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조사해봤더니 그렇게 쓰고 다닌 돈만 해도 5천만 원이 넘었다고 했으니까요. 결국 그들은 진짜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시부모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 마음과 함께 혹시나 귀촌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몇 번이고 잘 확인하고 귀촌을 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현지인과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다 보면 안 맞는 부분도 많겠지만 조금씩만 서로를 배려한다면 인심 좋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